오늘 내일 과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금화표 작성, 실습, 실무 같이 진행할 유인근 회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비대면이랑 같이 동시 진행하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제가 이렇게 착석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금화표 작성 관련해서 오늘 내일 진행할 커리큘럼이라고 한다면 딱 토픽 2개예요. 네. 대부분의 시간은 제가 이제 곧 나눠드릴 그 실습 파일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요. 보통 지금 생각은 3번째 시간쯤 돼서 요 별도로 나눠드릴 엑셀 파일을 가지고 대부분의 이제 실습을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네. 다만 요 실습을 바로 들어가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현금화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는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2시간 정도 설명을 드리고 실습을 하면서 현금화표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현금화표를 이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어쨌든 현금화표도 재무제표의 이제 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재무제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의미를 먼저 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현금화표로 좀 이어지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제가 현금화표에 대해서 재무제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재무제표 작성하는 이유는 회사가 이제 경영활동을 하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경영활동하면 재무제표 작성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회사의 이제 경영활동의 종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경영활동이 이제 있을 수가 있겠죠. 있을 수가 있는데, 나중에 얘를 이제 정리하거나 체계하거나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얘를 그룹핑을 좀 해두는 게 나중에 이제 좀 용이하겠죠. 그래서 크게 저희는 이거 3가지로 활동을 나눠서 지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 활동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큰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경영활동이지만 조그맣게 1인 커피숍 운영하는 것도 경영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커피숍을 운영하는 걸로 한번 가정을 해보면, 내가 여기 지금 저희가 이제 약수역에 있는데 약수역 10번 출구 앞에 매장이 하나 빈 게 있어서 여기서 내가 진짜 커피숍을 차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막 내가 그동안 꿈꿔왔던 인테리어로 딱 하고 그 다음에 커피 머신도 어떤 거 쓰고 등등 구상을 했어요. 네, 했는데 이걸 어디까지나 이제 어떻게 보면 상상이고, 그죠? 계획이고, 실제 이 커피숍의 사장님이 되기 위해서 현실이 되려면 가장 먼저 선결해야 될 게 뭘까라는 거죠. 네, 진짜 이 빈 매장에 내가 구상했던 커피숍이 딱 차려져서 현실이 되려면 해결해야 될 게 뭘까? 먼저 뭐겠습니까? 네. 네. 아무리 기획이 좋아도 그러면 이거 커피숍 차리는데 한 10억 정도 든다고 한다면 10억이라는 자금이 없으면 그냥 상상일 뿐이다 이거죠. 상상. 그죠? 네, 그래서 경영활동 첫 출발은 이런 자금을 조달하는 거, 이게 경영활동의 첫 출발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자금 조달하면 크게 내 돈 넣거나 아니면 빌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렇게 자금을 조달하는 걸 우리가 무슨 활동이라고 하냐면 여기다가 한번 제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크게 좀 적고, 네. 자, 이렇게 자금을 조달하는 활동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네. 자, 여기다가 한번 더 볼까요? 재무활동이라고 하고 있죠. 재무활동. 그래서 경영활동의 첫 번째 분류는 재무활동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재무활동이다.
그죠? 재무 활동. 자, 그래서 어쨌든 10억이라는 자금을 이제 무조건 어떻게든 조달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조달합니다. 자, 그럼 10억의 자금이 조달되면 바로 거기에 커피숍이 딱 오픈이 되냐? 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겠죠. 네, 그 다음 단계로 해야 될 일이 뭔가요? 이 10억이라는 돈을 들고 그 매장 건물주 찾아가서 빈 매장 임대차 계약 맺고 보증금 주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예, 인테리어 해야겠죠. 인테리어 하고 그 다음에 커피 머신 사고 그 다음에 뭐 등등의 이제 뭐 테이블이나 이런 거다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팅, 그죠? 제조업을 얘기하면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공장 부지 사서 공장 올리고 기계 설비 까는 이런 세팅하는 활동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세팅하는 활동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경영 활동의 이제 두 번째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투자 활동이다 라고 하고 있죠. 투자 활동. 네. 그래서 경영 활동의 두 번째는 투자 활동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뭐 세팅이 다 끝나고 나면 드디어 이제 커피숍 오픈하는 거죠. 커피숍 오픈하면 거기서는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생각을 해볼까요? 자, 고객이 이제 들어와요. 고객이 들어오죠. 고객이 들어와서 메뉴판을 보고 메뉴를 고른 다음에 고른 메뉴를 주문을 넣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은 주문받은 커피를 이제 만들죠. 그죠? 그러다 다 만들어진 커피를 다시 고객한테 전달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제를 하는 거죠. 아마 이런 행위가 커피숍 오픈 시간 내내 동일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커피숍 오픈 시간이 끝나서 클로즈 하면은 사장님은 이제 뭐 할까요? 이제 바로 커피숍 문 닫고 집으로 바로 복귀하나요? 네, 그렇지 않겠죠. 근데 뭐 할까요? 생각해 보시면 이제 사장님이다 한다면 아마 저 같으면 정산을 할 것 같아요. 일정산. 커피숍을 하루에 몇 잔이나 팔았나 등등 일정산 할 것 같고요. 일정산이 끝나면 집으로 갈까요? 네. 또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도 않고 뭐 할까요? 네. 아마 이제 커피숍 둘러보면 고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매장이 되게 지저분하지 않겠어요? 내일도 오픈해야 되니까 내일 오픈 준비해야죠. 청소 깔끔하게 하고 어쨌든 내일 오픈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매장 청소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집에 와도 될까요? 그러고 나면 네. 그러면 이제 이 커피숍 망할 수도 있죠. 요즘에 커피숍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옆집도 커피숍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옆집은 도장을 찍어주는 쿠폰제를 하고 있어요. 10개, 뭐 10잔 먹으면 한 잔 무료, 뭐 이런 거. 그럼 같은 가격이면은 그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커피숍으로 손님을 모을지에 대한 어떤 뭐 프로모션이라던가 이런 등등의 이제 마케팅 활동을 또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요즘은 계절이 바뀌면 이제 계절 메뉴가 새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메뉴 개발도 좀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연구 개발도 해야 되는 거, R&D까지. 근데 어쨌든 제가 재무 활동과 투자 활동은 그 예시를 간단하게 드렸는데 커피숍 오픈하면서부터 주문 받고 연구 개발하는 활동까지는 되게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드렸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묶어서 뭐라고 하느냐? 경영 활동의 마지막 분류. 뭐라고 할까요? 네. 마지막 경영 활동. 영업 활동을 하고 있죠. 영업 활동. 그래서 경영 활동의 큰 세 분류는 이제 재무 활동, 투자 활동, 영업 활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자, 그리고 나면 이러한 수많은 이제 경영 활동이 계속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장님은 경영 활동 하나 발생할 때마다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 내리는 거를 나무를 심는 걸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어떤 나무를 어디에 심을지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나무를 심어 나간단 말이죠. 그럼 한 1년 정도 지나면 경영활동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을 테니까 나무도 굉장히 많이 심어졌겠죠. 그럼 사장님은 이제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뭐가 궁금해질까 생각을 해보시면 이 나무가 모여서 숲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뭘 보고 싶어 할까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 사장님 입장에서 나무를 한 그루 한 거 다 봤지만 내가 이 숲을 가꾸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숲이 어떻게 조성됐는지가 궁금해지겠죠. 네. 그러니까 숲의 모습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딱 한눈에. 네. 그래서 숲의 전체 모습을 보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떤 방법이 제일 편하겠습니까? 네. 요즘 같은 때는 하늘에다가 드론 띄워서 사진 한 장 딱 찍어 놓으면 전체 숲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올해 나무를 잘 심어서 숲을 잘 가꾸었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내년에는 어떤 나무를 어디에 심어야 될지 계획을 세워볼 수 있단 말이죠. 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사진 한 장을 찍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네. 경영활동도 회사 사장님도 내가 한 거에 경영활동의 결과물인 전체 모습을 한눈에 보고 싶어더라고요. 사진 한 장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사진 한 장이 우리가 이제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재무제표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재무제표. 네. 그래서 재무제표는 위에 두 줄 회계학책에 나오는 내용 두 줄 제가 적어놨더니 그거보다는 네, 그냥 여기 있는 거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경영활동 네, 집약이란 말보다는 요약, 표 이렇게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경영활동 요약표가 훨씬 더 이제 재무제표의 의미를 이해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는 뭐다? 경영활동 요약표다. 이거를 이제 먼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네, 경영활동 요약표. 네, 그래서 재무제표는 경영활동에 요약되어져 있다. 이걸 일단 기억하시고 그리고 영업, 투자, 재무활동이 요약되어져 있다. 자, 요거를 머릿속에 기억해주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재무제표가 요약되어져 있는지 여기 이제 화살표가 이제 그려져 있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 보면 경영활동은 이제 재무, 투자, 영업활동인데 재무, 투자, 영업활동. 우리가 많이 보는 게 재무, 투자, 손익계산서잖아요. 여기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지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데, 네, 그죠? 자, 재무활동은 뭐예요? 빌리거나 내 돈 넣는 거죠. 빌리면 어디에 표시되겠어요? 여기 부채에 표시되겠죠. 내 돈 넣으면 어디에? 자본에 표시된단 말이죠. 그죠? 네, 이렇게 표시될 거예요. 자, 그러면 재무활동이 끝나고 나면 자산에는 최초에 뭐만 있겠습니까? 네, 여기에는 현금만 있겠죠. 그죠? 현금만 딱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죠? 물론 현금이 있어야 경영활동을 할 수가 있겠지만 현금 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현금을 이용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비즈니스한테 필요한 자산들을 사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제조업을 한다면 공장이 있어야 되니까 토지, 건물, 기계장치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사게 되는 거죠. 이런 활동을 우리가 아까 뭐라고 들었죠? 투자 활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투자 활동은 주로 어디? 자산 쪽에 이제 표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산 쪽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물건을 만들어요. 만들면 어디에? 생산원가는 매출원가에. 판매하면 매출액에. 그죠? 근데 본사에서 이제 매장 관리하거나 이런 본사 관리면 어디에? 판매 관리비. 그죠? 그다음에 마케팅하면 판매 관리비. 연구 개발하면 판매 관리비는 나오잖아요. 이런 활동들을 제가 이제 영업 활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영업 활동은 주로 어디에? 손익계산서에 우리가 지금 주로 표시가 되어져 있다가 제가 이제 앞장에 설명드린 거에 이제 구체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재무제표는 세부 항목으로 이제 재무상표와 손익계산서가 이제 주로 나와져 있는 거고요. 다들 알다시피. 근데 이제 오늘의 주제는 재무상태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현금흐름표인데 그 재무상태 손익계산서하고 현금흐름표는 뭐냐라는 거죠. 무슨 차이냐라는 겁니다. 네. 그거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재무제표가 뭐라는 거죠? 경영활동 요약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경영활동 요약표. 그죠? 네. 그러면 이제 경영활동을 요약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요약할 거냐라는 것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법론의 차이, 요약 방법론의 차이. 그 현재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뭐가 있죠? 발생주의라는 요약 방법과 현금주의라는 요약 방법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발생주의라는 방법으로 요약을 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현금주의라는 방법으로 요약을 하면 현금 흐름표가 나온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발생주의와 현금주의가 있다. 한거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으로 요약을 하고 그걸 전부 다 재무제표 만들라라고, 재무제표는 회사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강제사항이잖아요. 회계기준에 정해놓고 법에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둘 다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고 결국에는 숫자 간에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겠죠. 두 방법을 요약을 했는데 둘 다 똑같이 나온다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발생주의와 현금주의는 어떻게 요약하냐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요약하냐, 발생주의로 요약하냐, 현금주의로 요약하냐에 따라서 숫자가 달리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여기 예시를 한번 드렸는데 쉬운 거예요. X1년에 컴퓨터를 100억에 현금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X2년에 120억에 외상 판매를 했어요. 그리고 X3년에 이거를 회수를 했다 라고 했을 때, 자, 발생주의와 현금주의는 어떻게 숫자가 다를까를 한번 작성해 보는 건데요. 지금 이 행위 자체가 다 영업활동입니다. 그래서 영업활동은 주로 어디 나와요? 손익계산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 발생주의는 손익 쪽에다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현금 흐름도 현금주의에 따라서 한번 넣어보세요. 넣어보시면 당연히 숫자가 다르겠죠.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여기 작성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작성해 보시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네. 자, 한번 같이 숫자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저랑 같이 한번 직접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먼저 발생주에 따라 잡으면 이제 수익 나오는 시점을 봐야 되는데 매출 언제 잡아야 되는 거예요? X2년이죠. 그죠? 요때 매출을 잡아야 되는 거죠. 판매되는 시점에 매출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때 이제 매출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매출을 이제 플러스로 표시를 할게요. 네, 굳이. 그래서 매출을 이제 잡고요. 그죠? 다른 연도에는 수익이 잡히지가 않는 거죠. 이렇게 잡고. 이제 발생주에 따르면, 회계 기준에 따르면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관련된 비용을 이때 잡는 거죠. 지금 비용이 매출원가 얼마가 나오는 거죠? 100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익이 이렇게. 네.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전혀. 네. 그죠? 이렇게 이제 나올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현금 흐름은 어떻습니까? 현금 흐름은 그대로 현금으로 보여주면 되죠. 자, 2000X년에는 유입은 없고요. 100억 구매하니까 이때 100억이 나가고요. X2년에는 오히려 현금의 흐름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X2년에 매출 채권이 이때 회수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나올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네. 자, 어쨌든 발생주와 현금주를 비교해 보니까 숫자가 이제 달리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는 거죠, 차이가. 네. 둘 다 나름 정보 이용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회계 기준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다 요약을 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라라고 강제해 놓은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많이 나오는 이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지금 만들고 있나 생각해 보시면, 자,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작성의 프로세스를 보면 먼저 기중에 경영활동이 발생을 할 거예요. 경영활동이 발생을 하면 우리 뭐 하는 거예요? 회계 처리를 넣죠. 분계 때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뭐랑 똑같냐면 아까 예시 들면 나무를 심는 거죠. 나무를 심는데 나무 심을 때 어떤 방법으로 나무 심어요? 네, 발생주의, 현금주의예요. 나무 심을 때 회계 처리. 발생주의로 회계 처리를 하잖아요. 그죠? 애초에 발생주의로 회계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산하게 되면 뭐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뭐 결산 회계 처리가 들어가겠지만 그것도 나무 심는 거죠. 발생주의에 따라서. 그죠? 그리고 나면 다음 절차가 뭐예요?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어때? 사진 찍는 행위는 어떻게 쉬워요? 어려울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하늘에 때 사진 찍는 거 되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재무사 손익계에서 어떻게 나와요? 시스템에서 버튼 누르면 그냥 나오고 있잖아요. BSIS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드론 띄워서 사진 찍는 행위는 굳이 내가 뭔가 작업을 들여서 할 일이 아니라 너무 쉬운 행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작성 과정이라는 과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는 오히려 경영활동 발생할 때 발생주에 따라서 어떻게 나무 심냐, 회계 처리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게 잘 심어져야 그냥 사진 찍는 건 그냥 그대로 찍으면 되니까. 그죠? 그럼 발생주의로 나무 심는 방법을 배우는 게 사실 중요한 거죠,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회계 과정, 재무회계 과정, 교육 과정에는 뭘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는? 발생주의 회계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 경영활동을 발생주에 따라서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거냐, 이거를 제가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현금흐름표도 손쉽게 시스템에서 딱 튀어나오게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쳤으면 될까요? 경영활동 발생할 때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현금주의 방법으로 나무를 심어 놓으면 되는 거죠. 나무를 심으면 되는 거예요, 현금주의 방법으로도. 그럼 나중에 뭐만 하면 돼? 버튼만 누르면 현금흐름표가 탁 튀어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를 항상 볼 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과 현금흐름표가 있는데 둘 중에 주로 메인으로 이용하는 건 어디입니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만 주로만 본다 이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발생주와 현금주를 비교했을 때 발생주가 훨씬 더 우월한 방법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회계 기준에 현금주의도 요약해라, 현금흐름표도 만들어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현금주의로도 요약을 해야 되는 강제사항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별로 기업 입장에 메인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만들기 위해서 기준에도 어떻게 현금주의로 나무 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예요?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일 거잖아요. 근데 발생주로도 나무 심고 있는데 또 현금주의로 나무 심는 것이 얼마나 비생산적입니까? 그러니까 기업은 기준에는 현금주의로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주의의 숲의 모습을 찍을 대상물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론 떼서 사진 찍을 대상물이 없어. 그럼 어떻게 만들 거냐는 거죠. 사진을 어디고 뭘 찍을 거야? 라는 문제가 봉착돼 버린 거죠. 그죠? 네. 그럼 어떻게 하지? 라는 거죠. 네. 그런데 막상 두 개의 이제 현금흐름표를 만들고 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다시 잠깐 좀 보겠습니다. 요거를 셀 서식에 좀 더 이렇게 하고, 자, 요게 이제 발생주의의 숲의 모습이다 해볼게요. 여기 이제 발생주의 숲의 모습이에요. 여기.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가 있는 거죠? BS와 IS가 있겠죠. 그죠? 여기 BS와 IS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숲의 모습이 또 있는 거예요. 만들고 나면. 현금주의도 있겠죠. 현금주의. 그죠? 현금주의 숲의 모습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이렇게. 요거는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될 거잖아요. 두 개의 모습이 다르니까 지금 다 만들어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딱 특정 기업의 BS와 IS와 현금흐름표의 모습을 딱 봤는데 만들고 보니까 완전히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더라 이거죠. 만들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형태더라 이거죠. 대부분은 같더라는 거예요. 이 부분만큼 동일하다는 거죠. 발생주의나 현금주의나 똑같아요 모습이.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만들 수 있겠다. 우리가 이미 발생지 수폐 모습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거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분은 뭐 하면 돼요? 없애버리고, 그죠? 이 부분 없애버리고 이 부분은 더하면 현근지 수폐 모습으로 바꿔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대부분은 같으니까 완전히 다르면 방법이 없겠지만 대부분은 같더라 이거예요. 발생주의나 현금주의나. 그러니까 이 차이나는 것만 조정을 하면 현금주의 수폐 모습으로 현금음표로 변화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현재 현금음표 작성하는 방법론은 이 방법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 딱 보니까 현금음표가 나오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뭐가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가 있어야만 현금음표가 나오게 된다라고 결과가 나와지는 거죠. 현재 이제 이 방법론을 이제 오늘과 내일 배우시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재무제표 나오는 때까지 과정은 기중에는 뭐예요? 기중은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뭐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네, 발생주에 따라서 하잖아요. 그죠? 원래. 그죠? 그 다음에 결산 회계 처리 들어가죠. 발생주에 따라. 그럼 뭐가 나오는 거예요? BS와 RS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네. 현금음표와 순서가 그 다음에 뭐 주석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래야 재무제표는 얘네들이 다 포함이잖아요. 그죠? 네. 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죠. 네. 그 예전에는 회사가 관행적으로 전 거의 다 지금 여기 교육 받으신 분들은 이제 외감 대상인 회사들이고 있으니까 재무제표를 감사원에다 제시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래서 어디까지 제시했냐? 여기까지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밖에. 왜? 기중에 이거 다 누가 해야 돼? 이거 감사원이 안 해주잖아요. 이거 회사가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버튼만 누르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까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시스템에서 안 돌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스스로 만들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안 했던 거예요. 네, 꽤 오랫동안 안 해왔어요 사실은. 네. 당연히 안 되는 일이죠. 그럼 누가 해줬어요? 감사원이 해줬단 말이야. 네. 그 당시 그러면 왜 감사원이 해줬냐는 거 회사에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줬냐. 지금 그러니까 현금음표가 나오려면 선행적으로 뭐가 나와요? 확정돼야 돼요. 얘가 확정돼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감사를 하게 되면은 감사인이 와서 뭐예요? 수정사항 바꾸노. 그럼 얘가 돌아가죠. 그럼 얘도 돌아가니까 확정이 안 됐어. 근데 확정도 안 된 걸 내가 왜 지금 만들고 있어? 뭐 이러한 어거지도 많이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 안 되는 업무죠. 그래서 한동안 근데 눈 감아주고 있었다가 201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지금 이제 감독기관에서 굉장히 푸시를 많이 해서 지금은 이제 지금 회사가 전부 다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특히 상장사는 이거 제시 안 하면 의견도 안 나갑니다 지금. 안 나가는 상황. 그래서 원래 이 현금음표 작성 과정이 별로 2000년대 초반에도 제가 비슷한 걸 했었는데 그때는 그 교육생이 많지가 않았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안 해도 돼 회사가. 그러다가 이제 2010년대 후반부터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이제 해야 돼. 제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교육생들이 많이 참석하시다가 지금 최근 2년간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생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어쨌든 이제 회사는 이거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 보면 그럼 내가 현금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발생주와 현금주의가 어느 부분에서 차이를 보고 있는가? 그죠?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그 매개체가 뭔가를 알아야 내가 얘를 조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거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